자,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이제 중급에 들어왔고요. 13장에서 우리가 뭐 액티비티가 뭔지, 뷰가 뭔지, 그리고 텍스트 뷰, 이미지 뷰, 뭐 레이아웃 클래스, 그리고 뭐 XML 파일로 구성을 하는 방법과 액티비티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조금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아이디 속성, 뭐 뷰의 간격, 패딩이나 마진 이런 것들, 그리고 비지빌러티, 그죠? 그런 것들을 했고, 자 이번에는 자 14장이고요. 1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 뷰 클래스의 기본적인 뷰의 구조와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실습을 해나가는 그러한 장이 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텍스트 뷰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시다시피 제가 2절까지 1파트에서 했고요. 2파트부터는 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뷰를 살펴보는데 최초로 우리가 텍스트 뷰를 써봤어요. 써봤는데 그게 전체가 아니고요. 속성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볼까 합니다. 자, 텍스트 뷰는 아시다시피 문자열을 앱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뷰가 되죠. 그래서 텍스트 뷰에서 자주 이용하는 속성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속성을 줌으로써 어떻게 꾸밀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첫 번째로 요거는 우리가 써봤어요. 그죠? 안드로이드에서 텍스트.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텍스트 뷰에 출력할 문자열을 지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텍스트 헬로 월드처럼 문자열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되죠.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리소스 형태로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를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안드로이드 텍스트에서 자 여기 골뱅이가 나왔어요. 그죠? 맞습니까? 골뱅이가 나왔다라는 것은 r.java 파일을 건드린다는 얘기였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string hello 이렇게처럼 우리가 문자열 뭐 예를 들어서 장문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텍스트를 이제 이렇게 리소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좀 사용하고 싶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물론 줄을 길게 쭉 늘어뜨려서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이거를 우리가 리소스처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리소스 폴더에 보면 value라는 게 있어요. 그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문자열 리소스를 지정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실습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딱 봐도 알다시피 텍스트 컬러 속성입니다. 그죠? 텍스트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텍스트의 색상을 우리가 나타내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 텍스트 사이즈 이거 잘못됐군요. 이거는 컬러 속성입니다. 제가 수정을 좀 할게요. 컬러 속성은 문자열의 색상을 지정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텍스트 컬러에서 샵 FF000면 당연히 빨간색이겠다. 그죠? 예. 그처럼 값은 16진수 RGB 형식으로 사용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내가 이 색상을 찾고 싶은데 저 색상이 없다.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에 자 구글 창에서 컬러 피커라고 있어요. 컬러 피커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잘 안 보시죠?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16진수 헥사 코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색상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나 이 색상을 원해. 그러면 헥사 코드로 이 색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컬러 피커나 칼라 피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색상을 원해. 그러면 이걸 싹 복사해서 16진수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칼라 피커라는 또 유용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안드로이드에서 텍스트 사이즈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열의 사이즈죠. 크기를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텍스트 사이즈 20SP처럼 값은 숫자를 사용하며 단위는 생략할 수가 없다. 이때 단위는 픽셀과 DP 그리고 SP 등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픽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픽셀에 1대1 대응하는 거예요. DP는 제가 말씀드렸죠. 독립적인 비율을 가지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소스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화면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소스 중에서 텍스트 있죠. 텍스트, 글자. 그죠? 이 글자에는 SP를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SP라는 것은 뭐 쉽게 설명을 하면 뭐 제가 뭐 그거 하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SP는 스케일 인디펜던트 픽셀즈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텍스트 크기 그죠? 크기를 정의하는 경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배율 독립적 픽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SP 배율은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울러 얘는 시스템 DP도 그랬죠. 시스템은 DP의 경우와 동일하게 크기를 확대 축소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DP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밀도 독립적 픽셀이라고 해서 우리가 뭡니까? DPI에 우리가 실 시스템이 런타임에 모든 리소스들을 확대 축소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UI가 적절하게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DP를 써주고요. 그리고 특히 텍스트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SP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픽셀은 1대1 픽셀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두 개를, 하나는 이미지 같은 리소스, 하나는 텍스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문자열의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뭐 봤죠 우리, 그죠? 텍스트 스타일에 볼드, 이탈릭, 노멀, 그죠? 를 사용하며 이용하는 값은 볼드, 이탈릭, 노멀 중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볼드는 굵게, 이탈릭은 기울임체, 노멀은 그냥 일반적인 거, 그죠? 요거는 우리가 봤고,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텍스트 뷰에서는 이와 같이 리소스 형태로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문자열 사이즈를 속성을 할 때는 문자열은 SP 단위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같이 실습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뷰는 문자열의 화면을 출력하는 뷰이기 때문에 지금 코드를 잠깐 봐요. 매치 페어런트 했어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부모 리니어 레이아웃이든 레이아웃 클래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했고, 이거는 이제 렉 컨텐츠 높이는 자기 자신만, 그리고 이제 헬로 월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헬로 월드 이렇게 나왔는데 텍스트 컬러를 보니까 무슨 색상이에요? 빨간 색상이다. 그죠? 예.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왔고, 텍스트 사이즈 나오죠. 그래서 20sp, 이게 20sp예요. 그리고 굵기는 볼드 해서 주고 해서 20dp만큼 이렇게 글자를 20sp만큼 글자를 이렇게 기본적인 글자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요,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이 텍스트 뷰에서는 오토링크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오토링크, 말 그대로 자동으로 링크를 걸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오토링크 속성은 텍스트 뷰에 출력할 문자열을 분석해 특정 형태의 문자열이 들어온다. 예를 들면 URL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뭐 골뱅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메일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특수 형태의 문자열을 자동 링크를 추가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오토링크 해서 웹이다라고 내가 딱 주면 이 문자열의 웹 주소가 문자열 주소 중에서, 아니, 문자열 값들 중에서 웹 주소가 포함이 되었을 때 해당 문자열 링크 모양으로 표식을 해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오토링크라는 속성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토링크 속성 값으로는 웹이 있고요. 그리고 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동시에 우리가 살 필요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회사 소개 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표시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죠. 자,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고, 오토링크에서 웹하고 이거를 웹, 폰, 이메일을 동시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파이프 기호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파이프 기호로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텍스트로 지정한 거, 문자열로 지정하든 리소스로 지정하든 간에, 자, 네이버 웹페이지에서 http www.naver.com 하니까 결과가 어때요? 요와 같이 하이퍼링크가 걸리죠. 그리고 전화번호에서 하니까 전화번호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죠. 그래서 이메일을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링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은 오토링크는 많이 사용되겠죠. 그죠? 예, 텍스트를 우리가 뿌릴 때 우리가 뭐 앵커 태그 HTML에서는 앵커 태그에 우리가 href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오토 링크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뭐 쉽게 링킹을 우리가 하이퍼 링킹을 걸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됐죠? 이게 이제 오토 링크 속성이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에서 안드로이드에서 맥스라인즈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텍스트 뷰에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긴 문자열은 자동으로 줄바꿈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앱의 화면은 크기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문자열의 길이가 이만큼 넘어서면 다음 줄바꿈을 해서 이어서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문자열이 특정 줄까지만 나오도록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댓글창에 보면 이렇게 댓글을 누군가가 많이 적었어요. 많이 적고 있는데 딱 이제 업로딩을 댓글을 달면 자 이렇게 되고 점점점 이렇게 돼 가지고 자세히 보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속성이 바로 맥스라인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맥스라인즈 3으로 설정을 하면 문자열이 3행까지만 출력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맥스라인즈를 쓰게 되면 우리가 엘립사이즈 속성을 같이 써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있죠. 예. 자, 맥스라인즈 속성을 이용할 때 이만큼 나는 댓글을 달았어. 그런데 세 줄로 딱 끊어버렸어요. 그죠? 맞잖아요. 예. 끊어버리면 뒤에 문자는 더 이상 문자열은 보이지 않죠. 이럴 때 맥스라인즈 속성을 이용을 할 때 출력되지 않은 문자열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하려면 줄임표 요거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죠.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익숙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때 엘립사이즈라는 속성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엘립사이즈 속성 값은 end 끝에 요거 그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쓰다가 중략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middle 그리고 초반부터 이걸 썼다. 그러면 스타트 등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end로 설정을 하면 문자열 뒤에 줄임표 이게 줄임표잖아요. 그죠? 예, 줄임표가 추가가 되고 스타트와 미들은 줄임표가 각각 앞부분, 중간 부분에 추가되는데 end와는 달리 end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중간이나 앞부분, 그러니까 미들이나 뭐예요? 스타트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를 할 때는 엔드와는 달리 싱글 라인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true로 속성으로 문자열을 한 줄로 출력했을 때만, 그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엔드를 많이 쓰죠. 엔드를 많이 쓰는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한 줄로 표식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뭐예요? 이 싱글 라인이라는 그 속성을 이용을 해서 true라는 속성 값을 줘가지고 우리가 줄임표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뭡니까? 여기에 매치 페어런트 랩 컨텐츠 했고요. 자,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안드로이드 텍스트에서 이거는 스트링 해가지고 롱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문자열 리소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리소스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뭐 해서 뭐예요? 우리나라 애국가 1절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그게 지금 여기에 리소스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드로이드 엘립사이즈해서 미들을 냈죠. 미들이면 이 글자의 중간 부분에 줄임표가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스타트와 미들은 줄임표가 각각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 되는데 엔드와 달리 싱글라인 트루 속성으로 문자열을 한 줄로 출력을 할 때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안드로이드 싱글라인 트루 속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가보세요. 미들 줬죠. 미들 주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고 점점점 해서 줄임표가 들어오고 길이 보전하세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밑줄. 맞죠? 이 밑줄은 뷰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매치 페어런트하고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아웃 하이츠는 요게 지금 밑줄이 DP입니다. DP. 그리고 색상은 자 뭐예요? 0000000니까 검정색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건 구분짓기 위해서 밑줄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보게 되면 매치 페어런트 랩 컨텐츠 했고요. 이번에는 엘립 사이즈를 엔드로 줬어요. 그런데 맥스 라인즈가 셋째 줄이에요. 세 줄만 나타내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지금 싱글 라인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텍스트에다가 이거 애국가를 뭐예요? 리소스로 넣어놨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동해물과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길이 보전하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남산 위에 이건 1절만 한 게 아니라 4절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세 줄 딱 나타냈어요. 맞죠? 세 줄 나타내고 무궁화 이렇게 3 하려고 하는데 세 줄이 끝이 나니까 어떻게 엔드가 들어와 가지고 이 리소스 문자열 리소스에서
끝에서 지금 줄임표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안드로이드 상에서 우리가 앱을 실행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필요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뷰인데요. 이미지 뷰는 그냥 몇 개만 일단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 뷰입니다. 앞에서 써봤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 뷰는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뷰죠. 그래서 이미지 뷰에서 자주 이용하는 속성들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해봤다, 그죠? 리소스를 땡겨 올 때, 그죠? 예, 그래서 이미지 뷰에 출력할 이미지를 설정을 한다. 그리고 이미지 뷰에는 리소스 이미지, 파일 이미지, 혹은 네트워크 이미지 등을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는데, 파일 이미지나 네트워크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은 우리가 차차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리소스 이미지는 우리가 src 속성으로 안드로이드에서 src, 자 요거 봤죠? 우리 해봤어요. 그죠? 골뱅이에서 드로워블 안에 이미지가 원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거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뭐 이미지라고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들고 그렇게 하셔도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설정하면 된다. 그죠? 예. 자, 그리고요. 안드로이드 맥스 위드스와 안드로이드 맥스 하이츠 속성과 안드로이드 어드저스트 뷰 바운즈 속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 뷰가 출력하는 이미지의 최대 크기를 이 출력을 이 세 가지 속성으로 해주는데요. 뷰의 크기는 우리가 레이아웃 위드스, 레이아웃 하이츠 이렇게 우리가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랩 컨텐츠 아니면 매치 페어런트 이런 값을 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으로 이제 우리는 앱의 뷰의 크기를 설정을 하죠. 근데 이 속성들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뷰에 넣을 이미지가 크기가 다양하다면, 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실습 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이미지가 너무 컸었죠. 그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이렇게 뷰의 크기 넣을 이미지가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면, 그러니까 다양하다면 이미지와 뷰의 크기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발생을 할 경우가 다분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또한 이미지가 클 때 레이아웃 위드스, 레이아웃 하이츠의 속성 값을 랩 컨텐츠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뷰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져서 잘려 보여요. 그렇겠죠? 예, 뷰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뷰가 이만한데 만약에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해서 이만해. 그러면 여기에 뷰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뷰의 크기 위드스보다 크니까 잘리겠죠. 다 안 보이겠죠. 그죠? 예. 이러한 경우를 지금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보시죠. 이게 바로 그건데요. 제가 그때 예전에 요거 이미지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츠 그리고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 속성은요. 이미지가 출력하는 이미지의 최대 크기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뷰의 크기는 레이아웃 위드스, 레이아웃 하이츠 속성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지만 이 속성은 크기가 딱 고정되어 있죠. 맞나요? 그래서 뷰에 넣을 이미지 크기가 다양하다면 이미지와 뷰의 크기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이미지가 클 때는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츠의 속성 값을 랩 컨텐츠로 지정을 해버리면 자기가 보이는 표식만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뷰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랩 컨텐츠 이미지 뷰 했어요. 그러면 이 랩 컨텐츠는 부모의 매치 페어런트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랩 컨텐츠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자리를 차지한다 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드로워블에 있는 테스트 이미지 파일을 땡겨 오니까,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샵 000 해서 FF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하니까 이게 잘려 보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냐라고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뭡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 이미지의 본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봅시다. 잠깐만요. 아, 지금 안 나오네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실습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츠를 랩 컨텐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뷰의 크기를 확인하려고 배경색을 지정을 했고, src 속성을 이용해서 크기가 큰 이미지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행 결과가 보면 이미지가 화면에 출력은 됐지만 뷰가 너무 크게 출력이 됐고, 이렇게 하면 다른 뷰와 함께 화면을 구성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이미지라면.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 자, 이때 아까 같은 경우 맥스 위드스와 하이치 속성을 이용을 해서 뷰를 출력할 최대 크기를 지정을 해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 속성은 안드로이드에 있는 어드저스트 뷰 속성,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 속성과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얘는 뭐냐면 가로 세로 비율을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우리가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딱 맞추어 줍니다. 비율이 맞아야 화면이 뭡니까? 이미지가 이상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속성을 true로 설정을 하면 이미지의 가로 세로 길이와 비례해서 뷰의 크기를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 뷰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레이아웃 위드스니까 뭐 이제 그냥 여기에 렉 컨텐츠 했어요. 그런데 이미지에 대해서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츠를 100dp 그죠? 100dp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런데 100dp를 adjust view bounds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게 100이라면 이게 가로도 동일하게 이렇게 100으로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요게 옆으로 붙어서. 맞습니까? 근데 adjust view bounds를 true로 해줌으로써 얘는 지금 보니까 가로가 세로보다 넓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adjust view bounds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그리고 드로우볼 테스트 가져온 거고, 배경색을 찍어도 이제는 나오지가 않죠. 왜? 이미지 뷰를 100dp라고 하고 어드저스트 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지금 뭡니까? 이미지 뷰는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를 출력하는데 이번에는 맥스 위드스, 맥스 하이츠,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 속성을 지정을 했다. 자,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츠에 설정한 값만큼 이미지가 작게 출력되었으며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 속성으로 가로 세로 비율도 유지가 됐죠. 안 깨졌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뷰 자체의 크기도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츠에 설정한 값으로 지정이 되어서 배경색을 지정을 했는데도 꽉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일 리가 없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맞나요? 예. 이와 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그 화면에 레이아웃에 배치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